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월 조사에서 78%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가 10월 20에서 27일 전국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불만족 응답은 20.8%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관의 9월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8.9%까지 하락했던 만큼 한 달 새 약 19%포인트 상승한 셈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대표는 국민이 가장 높이 평가한 분야는 부패 척결과 사회보조 확대라며 복지정책과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치안 분야는 56.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 부문에서도 신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5.04%로 소폭 둔화했지만 정부의 금리 인하와 재정 지원 등 경기 부양 정책이 서민층 체감 경기를 완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어 정부가 복지 확대와 경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국민의 기대감을 다시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사 시점과 표본 차이에 따라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프라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9월에 하락세를 딛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옛 장인이자 30년 넘게 독재를 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권 침해와 부패 의혹으로 여전히 논란이 큰 수하르토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지난 10일 영웅의 날을 맞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수여식이 진행됐고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이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정부 측은 역경에도 국가를 위해 탁월하게 기여한 지도자를 기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과거 수하르토 통치 시절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그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참고로 수하르토는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간 철권 통치를 하며 부패와 인권 유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대통령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둘째 딸과 결혼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공개석상에서 수하르토를 국가 발전의 아버지로 언급하며 존경심을 드러낸 바 있어 이번 결정이 개인적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폭발물을 터뜨려 약 10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7세 남학생이 학교 내 모스크에서 예배 중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친구들의 괴롭힘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 9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9명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장 조사에서 용의자의 장난감 기관 단총에는 14개 단어와 브렌튼 테런트,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4개 단어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51명을 살해한 테러범 브렌튼 테런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폭발성 분말의 성분과 외부 단체 연계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이 커지자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내각의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비서실 장관은 한국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직접 언급하며 해당 게임은 폭력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과 한국게임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식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게임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루피아 화폐 단위 절상 계획을 다시 추진하며 2027년까지 관련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정책을 루피아 자릿수를 단순화하는 조치라고 정의하며 예를 들어 5만 루피아 지폐가 50루피아로 바뀌는 것처럼 0을 3자리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국민의 구매력은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임금, 예금, 세금 등은 단순히 숫자만 바뀌고 가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절상 계획은 2013년에 논의가 무산된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으나 재무부가 2025에서 2029년 우선 정책 과제로 포함시키며
다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법 제정 전 행정과 기술적 준비와 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루피아에서 세 자리를 줄이면 회계가 단순해지고 거래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반올림에 따른 물가 상승, 화폐 가치에 대한 혼란, 금융 시스템 개편 비용 등이 부작용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965년 루피아 절상 당시에도 인플레이션과 혼란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된 전례가 있어 시기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화폐 단위 절상은 경제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외형만 다듬는 상징적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행정비용과 화폐 재인세, 시스템 개편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같은 실질적 경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용 시장이 다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통계청은 2025년 8월 기준 실업률이 4.85%로 6개월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실업자는 746만 명으로 이 중 3분의 1은 1년 이상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해고자의 40%에 해당하는 22,800명을 감원했고 유통 광업 부문에서도 17,0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청년층 실업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15에서 24세 실업률은 16.9%로 2월 16.1%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25세 이상 연령대의 실업률은 1에서 3%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졸과 직업학교 졸업생이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기술력 강화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 구조 면에서는 형식상 정규직 비중이 42.2%로 늘었지만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체불과 초과근로 미보상 등 임금 착취 사례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법 연구센터의 연구원은 일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인건비를 줄이려 한다며 이는 결국 생산성 저하와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농업유통 부문에서 100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며 전체 고용 회복세를 약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해고자 보호뿐 아니라 청년층 취업 연계, 기술 재교육,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실업률 상승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소환해 불법 수입 중고 의류의 광고와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라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불법 수입품이 국내 섬유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8일 중소기업부는 쇼피, 토코피디아, 틱톡숍 등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이들 플랫폼이 2023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광고 및 감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부 차관은 창구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더 이상 영세상거래로 볼 수 없다며 플랫폼들이 금지 품목을 계속 판매하는 판매자를 제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판매자와의 계약상 의무에 따라 규정 위반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상거래협회 회장은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플랫폼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피 인도네시아 측은 수십만 건의 불법 수입 의류 관련 상품을 삭제했으며 정부와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토코피디아와 틱톡숍 역시 중고 수입 의류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즉시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부터 중고 우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리프팅 문화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은 우선 불법 수입품 판매를 차단하고 이후 시장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수입 중고 의류는 3,800톤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1,800톤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